여러분, 2026년 시장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누가 이런 그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무적함대 같았던 미국 빅테크는 주춤하고 있는데 반대로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기록적인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거대한 흐름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극명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한쪽은 로켓처럼 하늘로 솟아오르고 다른 한쪽은 힘을 잃고 가라앉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 엔진이었던 미국 빅테크의 기세가 한풀 꺾인 사이에 한국의 코스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드라마 같은 역전극을 만들어냈을까요? 이건 절대 단순한 시장의 변덕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흐름의 실체를 하나씩 아주 집요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시장 변화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 볼 4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증시는 어떻게 이렇게 날아오를 수 있었는지 그 도약의 비밀을 보고요. 그 다음엔 거인 같았던 빅테크의 발목을 잡은 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거시경제의 바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바로 한국 증시입니다. 마치 불사조처럼 부활한 그 내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건 그냥 주가가 좀 오른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뀐 말 그대로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글쎄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 같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큰 손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근본적인 가치를 완전히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엔진이 바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기업들이 번 돈을 주주들에게 제대로 돌려주게 만든 아주 강력한 밸류업 정책. 둘째, AI 시대의 석유라고 불리는 HBM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버린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줄여준 성공적인 무역 외교. 이 3가지가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시너지를 낸 겁니다. 2024년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 되겠어? 했던 분들 많았죠. 그런데 보세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 겁니다. 이제는 그냥 잘해봐라 하는 권고가 아니에요. 강력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서 기업들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됐고요. 이게 바로 지금 글로벌 자금이 바이 코리아를 외치면서 한국으로 몰려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반대편으로 한번 돌려보죠.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입니다. 저 하늘 끝까지 뻗어나갈 것 같았던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 그들의 성장은 왜 갑자기 멈칫하게 된 걸까요? 빅테크가 마주한 현실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에 더 이상 AI의 꿈만 보고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은 언제 버는데 이 질문에 답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둘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부의 강력한 반독점 규제가 그들의 사업 확장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영리한 글로벌 자본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빅테크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아시아 같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 3가지 파도가 한꺼번에 덮친 겁니다. 특히 AI 수익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인프라를 깔았는데 정작 그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매출 성장이 나오지 않으니까 투자자들이 점점 불안해하는 겁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걷어들일 수 있는 거냐? 이 내공한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에 기름을 부은 마지막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있었어요. 바로 시장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바람, 즉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돈이 말 그대로 대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비싸다는 논란이 있던 미국 기술주에서 돈을 빼서 아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한국이나 대만 같은 아시아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입니다. 특히 금리의 변화가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요, 투자자들이 이제 미래의 대박이라는 꿈보다는 지금 당장 내 손에 쥐는 현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탄탄한 현금 흐름을 가진 한국의 우량주들이 재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원화 가치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그 매력이 극대화된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하면 저는 바로 이 말을 할 겁니다. 이건 그냥 한쪽이 오르고 한쪽이 내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과열됐던 미국 기술주의 거품이 정상화되는 과정,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한국 증시가 제 가치를 찾아가는 재평가의 과정,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두 시장을 보는 우리의 투자 전략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시장은 구조적인 성장의 초입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주주환원을 잘하는 반도체, 금융, 방산 같은 섹터들을 주목해야 하고요. 반면에 미국 기술주는요, 끝났다가 아니라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 혁신적인 킬러 앱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장 전체를 사기보다는 실제 수익을 내는 기업을 옥석 가리듯 골라내는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이 숨고르기가 끝났을 때 과연 빅테크는 어떤 상상도 못할 새로운 무기를 들고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어쩌면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기술과 투자의 세계에서 이야기는 절대 끝나지 않으니까요.